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화난 김종인 왜입니다. 예. 자,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론되고 좀 맡을 거다 이런 보도까지 봤는데 제목을 보니까 화가 났다. 무슨 일이 또 났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양측 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교수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는 기사도 나오고 해서요. 네,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김종인 하면은 이제 경제 민주화가 떠오르고 또 이제 여야 양측으로 가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중도 이미지 또 개혁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김 전 의원이 이제 합류를 한다면 중도표 확장에 도움이 상당히 될 텐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제 제가 김 전 위원장과 통화를 했을 때만 해도 황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어제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때 선대위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참여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황 대표 제안에 뭔가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공동이라는 직함 때문입니다. 공동 선대위원장 할 때 그 공동.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격에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취재를 종합해 보면 황 대표가 제안한 건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황교안 본인과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3인 체제를 염두에 둔 제안이 있었던데요.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80이나 된 나이에 공동위원장을 무슨 일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면은 본인의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리는데 근데 황 대표 입장에서도 3인 공동체제를 구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황 대표는 새 보수당과의 통합 시너지를 위해서 유승민 의원이 반드시 선거에서 띄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역할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불쾌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김종인 영입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황 대표는 이르면 주말이나 내주 초에 김 전 위원장을 다시 접촉할 예정입니다. 황 대표가 어떤 카드로 설득하느냐 관건입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화난 김종인 외는요. 얼굴 마담은 노로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지난 총선에서는 공천 전권까지 쥔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소위 선거의 남신이라는 평가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에 맞는 대접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저 뒤에 있는 그래픽이 남신 이걸 표현한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요. 윤상현 지역의 왜 안상수를입니다. 예, 어제 미래통합당 이제 인천 공천자 대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윤상현 의원이 컷오프된 지역의 안상수 의원, 그러니까 전 시장을 지냈던 안상수 의원이 공천이 된 게 가장 관심을 끌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안상수 의원은 원래 지역구가 인근의 중동 강화 옹진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에게 불출마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험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갑 출마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제 윤상현 의원이 컷오프된 미추홀 을로 발표된 겁니다. 대신 안 의원의 현 지역구에는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배 이사장은 김용호 위원장의 국회의장 시절에 부대변인을 지냈는데요. 결국 김 위원장의 측근인 배 후보는 살리고 무소속 출마가 유력한 윤상현 의원의 대항마로 같은 충청 출신인 안상수 의원을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공천에서 떨어졌다가 그때 무소속으로 다시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안상수 의원이 이제 본인 지역구로 왔는데 무소속으로 출마 이번에도 하는 겁니까? 네, 윤 의원은 공천 발표 이후에 제가 살 곳도 이곳이고 죽을 곳도 이곳이라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이제 관심이 가는 인물이 하나가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민경욱 의원, 인천 연수울 지역에서 이제 컷오프가 됐는데 배경이 있습니까? 네, 공천이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민 의원의 막말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는 게 공관위원들의 중론입니다. 민 의원을 제치고 공천장을 따낸 민현주 전 의원은 유승민 의원 측근인데요. 20대 총선 경선 때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는 여권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옵니까?
네, 인천 연수울 지역에는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와 민주당 정일영 후보 등이 출마할 예정입니다. 특히 두 사람의 단일화 여부와 민경욱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단일화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 미래통합당의 전희경 의원 여기도 인천으로 공천이 됐죠? 네, 당초 서울 강북 공천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인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견도 있었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현역인 홍일표 의원의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공천을 하다 보면 막판에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전희경 의원도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겠군요.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윤상현 지역의 왜 안상수는요. 고향 선후배의 혈전으로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충청도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충남 청양 출신이고 안상수 의원은 충남 태안이 고향입니다. 이제 같은 당에서 동고동락했던 고향 선후배가 맞붙게 됐으니까 참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됐군요. 새삼 느끼지만 정치라는 게 참 비정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